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자, 오늘 나와드린 프린트를 좀 보셔봐. 오늘은 등기 절차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등기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등기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등기 신청 정보 내용,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그리고 등기 필 정보 제공 의무자가 누군가 그런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작을 하자고 이게. 자, 그러면 신청 정보 이렇게 돼 있거든. 신청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기출 문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지목, 소재와 지번, 태장, 등기소의 표시, 원인과 목적 몇 번? 4번. 또 어느 분은? 여러분들 이름을 내 호칭하지 않고 지적질 않을 거야. 3번. 응? 한번 용감하게 한번 해보셔 또. 이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몇 번? 3번이 정답이야. 3번이. 그럼 지금부터 3번이 정답인 이유를 먼저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내가 설명을 할게. 자, 보면 정답이 3번이라고 쓰여 있지? 그래서 정답이야.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 나와야 되는 프린트야 여러분들. 오늘 나와야 되는 프린트.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그런데 이 등기는 여러분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그래서 신청을 해서 문제 아까 나온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을 방문 신청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컴퓨터로 신청하는 걸 전자 신청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전자 신청이라도 이 전자 신청은 사용자 등록이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위 컴퓨터 잘 하시는 분만 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방문 신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 등기소에 있는 그런 등기 법무관들이 대리인들 있잖아. 자격자 대리인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 하려고 하거든. 아 그거 뭐 전문가에게 맡기지 왜 해보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토지 한 번 안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 누가 평생 등기 한번 해볼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그거 하기 위해서 무슨 여기에 무슨 뭐 사용자 등록 마치고 전자 신청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할 때는 여러분들 자격자 대리인에게 대부분 맡겨버리잖아.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등기소에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 근데 신청할 때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 되거든. 서면으로. 근데 지금 아까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 문제가 신청 정보라고 나오나? 신청 정보를 눈여겨서 봐줘야 돼. 신청 정보가 뭐냐? 그럼 여기 봐. 여기 접수할 때는 자 읽어본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거기다 메모해. 신청 정보 밑에다가 이게 과거에는 등기부라는 그런 서류가 존재했었어. 근데 지금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편성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등기 기록이라고 용어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등기 기록. 근데 과거에 서면으로 기재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걸 등기부를 요즘에는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신청서라고 하지 않고 컴퓨터에다 집어넣기 위한 단계라고 해서 신청 정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읽어본다. 신청 정보. 여기는 뭐가 나와? 바로 밑에는 첨부 정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신청서야. 신청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이유로 등기 신청할 때 매매계약을 이유로 하는 신청서 있을 거 아니야. 이 신청서에다가 기재할 13가지를 신청 정보라고 그래. 신청 정보.
근데 그 신청 정보 이외에 이 친구가 진짜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수적인 서류를 또 붙여서 넘겨줘야 하거든. 이걸 인감증명이나 무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대리라는 증명서 등등 쭉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첨부 정보라고 그래.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최초로 토지나 건물의 보존 등기 할 때는 대장으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장이나 도면을 제공해야 돼. 여기 봐. 대장이나 도면은 신청서에 쓰는 내용이요, 따로 붙이는 내용이야. 이런 걸 첨부 정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보자. 여기 보면, 자, 아직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있잖아요. 이 신청서를 열어보면 앞면 뒷면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이것을 따라서 해봅니다. 신청 정보 내용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면 토지를 팔 때는 여러분들 요즘에 토지와 건물이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 팔므로 토지에 대한 표시 있잖아요. 이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여기다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번 읽어본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계약서에 썼잖아 지금. 그러나 경계나 좌표는 여기에 기재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경계와 좌표는 하나의 그 도면으로서. 그렇지만 여기, 자, 한 장 넘겨보자. 봤던 뒷면에 여기 보니까 첨부 정보라 나오나? 이건 신청서이고 뒤에 밑에다가 첨부 서면 첨부 정보라고 해서 매매 계약서 따로 내야 돼. 진짜로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을 팔겠다고 한다면 진짜 건물 파는 건지를 대장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대장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도면까지 첨부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신청 정보라고 한다. 첨부 정보라고 한다. 옳지. 됐나 이제? 용어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방문 신청을 해서 접수할 때는 서류 1개 내야 돼. 적어도 2개 이상 내야 돼. 하나는 신청서, 매매 계약에 따른 신청서 있잖아. 그 신청서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13개를 신청 정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등기 원인 증명이, 이게 매매 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거 뒤에다가 매매 계약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신청 내용,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 뭐라고요? 첨부 정보. 그러므로 이 지금 등기 원인을 기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 읽어본다. 매매 계약서. 매매를 이유로 신청하면 매매 계약서를 뒤에 붙여줘야 돼. 이런 걸 뭐라고요? 첨부 정보. 그 다음에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할 때에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세 오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으로 보고 있어. 저놈이 뭘 잘못 사기 쳐먹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같이 첨부 정보. 그러면 인감 증명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고요, 첨부 정보의 내용이라고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자, 그럼 신청 정보로 들어가 한번 보자. 신청 정보에는 토지를 표시해, 맨 위에다가. 그럼 토지의 표시는 한번 읽어본다. 소재, 지번. 여기가 지번이야. 100번지, 서초동 100번지. 그럼 대는 뭐요? 300제곱미터는. 이거 지적법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기재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신청이 매매라면, 자, 읽어본다. 다시 원인, 연월일. 그러니까는 원인이 뭔지를 기재해 줘야 돼. 그리고 다 같이 목적. 그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다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인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걸 기재한다는 것이야 이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공유 지분을 넘긴다면 이전해야 될 지분을 또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오늘 강의할 내용이 다 같이 의무자, 권리자.
요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등기법에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거에서 국한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뒤에는 이제 13가지라고 하지 않았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래서 뒤에는 이제 세금 냈나 안 냈나, 이 중요한 것들. 세금 냈나 안 냈냐와 관련하여 10번까지가 등기 신청 수수료까지를 기재해 줘야 돼. 여기다가 수수료 얼마 냈다 안 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나오는데 11번이 다 같이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근데 이 등기필 정보가 여러분들 아시지? 등기필 정보 모른다고 해. 그래야 내가 강의하지. 모른다고 해야 강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봐. 야, 미안한데 우선 앞서갔어. 이게 보면 여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최초로 등기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에게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고 너도 나중에 이 등기필 정보를 다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 뜻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권 넘길 때는 등기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등기필 정보를 꺼내서 여기다가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써서 이 등기 신청서에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므로 이 등기필 정보가 뭐냐면 한번 보자. 등기필 정보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읽어본다.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가 50개를 주어져.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등등 등기를 해줄 때 여기서 하나 꺼내서 다 기재해 준단 말이야. 일련번호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여기 있고 자 읽어본다. 등기완료 통지서. 이것은 누구에게 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교부해 주냐면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마치면 등기 마친 사람에게 야, 등기가 마쳤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통지해 놓은 게 등기완료 통지서야 이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면 이걸 작성해서 교부해 줘 이게. 이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여기는 등기 명의인과 신청인이 다르면 신청인에게 교부해 주는 게 등기완료 통지서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차이가 있고 요게 등기필 정보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 그 토지를 구입하신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신 분들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 대신에 소위 등기필증 들어보셨어? 그것을 주었다고 등기필증을. 그러면 이것을 제공받지 못한 그 등기필증을 갖고 계시는 분은 나중에 등기소에서 신청할 때 그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 신청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아까 그 신청서 있었지? 뒷칸에다가 자 뒷칸을 가보자. 쫙 꺼내서 여기다가 등기 필증에 제공되었던 일련번호, 고유번호, 비밀번호 있잖아요. 꺼내서 자기들 써줘야 돼 이런 것들이. 이걸 써주는 이유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요것을 등기소에다 제공한다는 것이 제출한다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번호들을 아까 신청서에다 써서 올린다 그 말이지 요걸 등기소에 갖다 제출한다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가셨나요? 이놈아 다 아는 것 온다 그러지 마시고 들으셔. 그러면 이제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야 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야.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권리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앞에 봤더니 여기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나오지? 그럼 이제 누구 이름 써줘야지 여기에. 그럼 등기소에 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등기관에게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물어볼 거 아니야. 모르면 무식하면 그럼 물어보면 등기관이 가르쳐 주나요?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등기 권리자가 누구 이름으로 써라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무슨 안 가르쳐주겠어. 비밀이라고 그런 게 대단한 비밀이야 그런 게. 근데 물어보는 게 창피하잖아. 물어보는 게 창피해. 왜?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갖고 와야 되는지를
갔다가 또 오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야. 자, 이것이 오늘 강의할 내용의 기본 내용이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등기 신청을 해서 신청 정보를 꺼내서 신청서를 꺼내서 기재해야 되는데 이 기재 내용에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개 있다고요? 1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 다 같이 등기필 정보 제공 의무. 그걸 강의하려고 그래. 등기필 정보를 누가 제공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기부라는 어떤 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이 되려거든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은 이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든 단독으로 신청하든 대위 신청하든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 등기 절차가 개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등기필 정보는 여기다 맞춰서 강의를 할게.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 의무자는 공동 신청 시에만 생겨 의무자가. 따라서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때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려거든 봐. 등기를 신청하려거든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야 되고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하여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누가 하는가. 두 번째는 등기 신청을 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기재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등기 서류를 보면 신청인이 있고 이 신청인과 아까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별개의 문제야 이게. 따로 등기 신청인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지. 따라서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그래. 그럼 자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능력은 그 말이 그 말인갑다. 여기 잘 봐. 등기 신청 등기는 누가 신청한가 그리고 누구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하는가 이런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은 당사자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생각 안 나면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 그럼 법인 이름으로 등기부 올라가는데 신청하는 사람, 등기소에 가는 사람은 법인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래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에 올라갈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하는 게 다 같이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 자 여기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은 용어다, 별다른 용어다. 요거 아주 여러분들이 등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걸 간과하고 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등기 신청 능력 이것은 그야말로 민법 배울 때 여러분들 당사자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요소가 있어야 된다 들으셨나?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려거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배웠죠?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 적격은 한 살 먹은 사람도 등기 명의인으로 등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아만 아니면 자연인은 다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 그런 걸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그래. 자, 밑줄 그으셔. 거기다가 또 강의를 건성건성 듣는다 1번. 맨 위에 등기 신청 적격 누가 이것을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그랬지. 2번 누구를 등기 명의인으로 할 것인가 이거 나오나?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여기 봤어요. 1살이어도 돼 안 돼? 어디 여러분들 태아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태아는 안 되지만 한 살 먹은 자연인은 자연인 이름으로 등기 기록에 올라갈 수 있지. 한 살 먹은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는 거야 이게. 등기 신청 능력이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때에
갖는 의사 능력을 가리켜. 자, 메모. 신청 시에 갖는 의사 능력. 그럼 우리는 민법에서 의사 능력은 만 몇 세 이상이면 의사 능력을 갖는다고 배웠냐면 만 14세 이상이면 의사 능력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그러므로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이 같아 달라.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대신 누군가가 신청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려달라고 누군가 대신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부에 기록될 사람이 다르잖아. 이해하셨어? 자, 여러분, 신청인과 명의인은 꼭 같아야 돼. 다를 수도 있어. 그것이 대위 신청이야. 제3자가 등기 명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를 대위 신청이라고 그래. 설득돼? 개념 이해했어? 다시 신청 적격.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므로 우리는 자연인은 외국인이어도 다 있잖아. 이런 것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또 법인도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지. 그냥 여러분 다 자연인, 단체 두 개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거예요. 단체에는 법인, 그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 이런 것들. 공법인은 여러분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공법인이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가 등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할 때는 나 등기 기재해달라고 신청으로 왔다라고 방문을 해야 돼. 등기소에 가면. 그래서 서류를 꺼내서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를 하는 서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럼 이때 신청할 때에 일괄 신청이라는 게 있어. 일괄 신청. 그 일괄 신청은 우리는 지금 내 토지 하나를 등기부에 기재해 주시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물건만 기재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건 일신청주의라고 한다. 일건 일신청주의. 하나의 토지를 신청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기재해야 돼.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두 개야, 두 개. 그럼 두 개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런 걸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일괄 신청 한번 보자. 여기 봤더니 잘 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란에 부동산 고유번호가 여기 한 개 있고 또 여기 한 개 있지. 부동산 고유번호가 여러분들은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다 고유번호가 있잖아. 토지는 한 필지마다. 근데 고유번호가 두 개 쓰라고 그랬지 않았어?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두 개였구나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 이상을 기재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하자? 일괄 신청이라고 하자 그 말이야. 이해 갔나?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에 물건 몇 개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를 두 개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를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몇 개 없어. 몇 개 없다. 그중에 매매 목적물이 두 개 이상이고 관할이 같은 경우이고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일괄 신청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접수해 준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서 뒤에 여러분 교재에 있거든. 꺼내서 그거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서를 써서 일괄 신청 설명을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심사해서 여기 설명해야지. 다 같이 등기 능력. 그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 능력이 뭐냐면 메모에 거기다가 등기 능력 밑에다가 여기 등기 능력 여기 보여. 거기다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 이것을 등기 능력이라고 해요. 자, 등기 능력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등기할 수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뭐라? 권리를 등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크게 토지하고 건물 두 개밖에 없지. 맞아요?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있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법에 8개가 있잖아요. 8개. 몇 개? 그냥 이렇게 써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몇 개? 물건은 토지, 건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8개. 8개 있는데 여기에 물권법에서 물권의 종류에 소유권이 있고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은 없지. 유치권은 권리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질권 중에서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질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임차권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이라고 해서 여기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 강의해주면 아따 쉽다 하지 말고 그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하고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 없는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하잖아. 그럼 29조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각하사유가 된다. 이제 그런 것들 또 배워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등기 각하사유야 이거. 그럼 그 각하사유는 다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가 등기 능력 이해하셨나? 등기 신청 능력 이해하셨지? 그러면 등기 당사자 능력이 또 나오면 인병을 무슨 능력이 저렇게 많어? 우리 신랑은 능력 하나도 없는데 등기 당사자 능력은 또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잘 알면 민법은 개념법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등기법에다 대입하면 그냥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은 뭐예요 여기서? 등기 당사자 능력은? 여기 없는 거지? 그것이 등기 신청 적격과 같은 내용이야. 등기 당사자 능력이나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능력이나 등기 신청 적격이나 같아. 에이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 오늘은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에이씨 안온만 못하다 하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기억해. 두 개만. 자 읽어본다.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적격. 두 개는 기억하시겠지? 두 개는 기억하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가 몇 사람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자연인, 다시 사람, 단체 이렇게 말하면 돼. 사람, 단체 이렇게. 그리고 단체에 또 다시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문 신청에 우리는 어디? 여러분들은 우리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기재해 주시라고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해 주시라고 신청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의무가 어디 있어? 나 별놈의 소리 다 들어보네. 등기 신청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권리가 있는데 뭐하러 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의무가 있다면 그건 권리야. 신청 의무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등기에는 건물의 표시 등기와 권리 등기 두 개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멸실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고, 보존 등기는 우리 건물이 신축했거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또는 그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된 경우 이 토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가서 등기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해 놓으면 가서 세금 나오잖아. 해줄 의무가 없는데,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있지. 언제? 매매했으면. 보존 등기 하지 않고 매매했으면 몇 개월 내에. 그냥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는데 있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등기 없이 매매했을 때는 6개월 내에 보존 등기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는데 아주 부수적인 지식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것들을 갖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승환이 오빠가 9월달 가서도 다 한꺼번에 해주거든. 야, 등기 신청 의무가 있냐? 그러면 없지. 그럼 끝나는 거라고. 접수해서 오늘은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할 때 신청 정보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각하해야 돼. 그 다음에 아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조금 수정하면 등기부에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보정명령을 내려. 등기관이 좀 수정 좀 해오라. 이걸 보정이라고 그래. 그럼 보정해서 다시 실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요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는 등기 신청하지 말아라 라고 취하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든가 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거든. 봤더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등기 완료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되어서 등기관이 자기에게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등기부에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교합이라고 하는데 그때 등기가 완료가 돼. 그럼 등기관은 등기가 끝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 통지해 줘야 돼, 다. 그래, 등기 완료가 되었다. 통지해 줘야 돼. 여기 봐. 한번 읽어보자. 등기 완료 통지. 등기 필 정보 통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런 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 여기서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신청자, 명의인. 다르면, 신청자와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 신청자와 명의인이 같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준다. 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야, 이게. 설득돼? 여기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 이거 봐라. 다시 한번 누가? 여기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같아야 돼. 다를 수도 있어. 그럼 다르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 이렇게 한다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통지해준다고. 그러면 아까 여기 봐. 여기는 등기가 완료가 되면 다 같이 등기필 정보 통지. 이게 헷갈리지 말고, 여기는 통지는 통지인데 여기는 필 정보 아니야. 여기는 필 정보냐 완료 통지냐. 다르잖아 지금. 등기 완료 통지, 등기 필 정보 통지. 그래서 아이고 통지만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등기 필 정보 통지. 그럼 등기 필 정보 통지했다는 얘기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등기 완료 통지는 여기 봐라. 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통지했냐면 다 같이 신청인. 신청인에게 통지해줘.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줘. 여기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주잖아. 근데 여기는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이요 권리자에게 통지해줘. 그래, 그걸 딱 눈여겨서 보면 그냥 눈이 조금만, 여러분들 서류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등기법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류만 잘 뚫어지게 쳐다봐봐. 그러면 거기에 정답이 다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민법 지문 읽으라고 그러면 막 건너뛰잖아. 건너뛰어. 그러니까는 이 꼼꼼한 능력이 없으니까는 서류를 잘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지. 자, 이제 요거 기본적인 거 아시겠나? 등기 완료 통지서는 누구에게 해준다고 보니까 써놨잖아. 신청인.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권리자. 이렇게. 그러면 저기는 신청인과 권리인이 같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때는 왼쪽.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같으면 왼쪽.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오른쪽. 이해 가죠? 나중에 그런 걸 기본으로 삼고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자, 이제 연습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럼 부동산 등기 절차를 보면 내가 간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각하 사유, 실행, 형식, 완료. 이렇게 돼 있어. 등기법에서 물어보는 게. 그럼 여기서 표시에 관한 등기와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만약에 여기다 보존 등기를 한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물어본다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존 등기는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니 의무자가 존재하겠어? 존재하지 않겠어? 존재하지 않으니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므로 여기에 등기 신청 정보를 꺼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존 등기는 최초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데 보존 등기는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신청할 의무가 없는데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계약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보존 등기 신청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때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 이 갑의 토지가 건물이 있는데 을이 갑에 대한 채권자예요.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원에다 경매 신청했더니 법원이 보니까 경매 등기 하려고 봤더니 보존 등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 동생이 누구라고?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에다가 야, 이 건물 내 경매 등기 하려고 했더니 보존 등기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촉탁을 하면 촉탁. 그럼 법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경매 신청할 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한다든가 가처분 등기 한다든가 또는 경매 등기 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봤나?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좀 기재해 주시오 신청했더니 보존 등기 안 돼 있다면 법관이 등기소에다가 야 보존 등기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배울 거라고. 그럼 여기서 오늘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한번 해봅니다. 경림이 가가 시작.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사실 경매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라고 하려고 법관이 촉탁하면 등기관이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4개예요. 다 직권 보존 등기. 지금부터 조는 사람 물어본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었지. 그게 뭐였어? 외워. 그렇게 좀 그거 다 외우는데 3년 걸렸으니까. 그 20년 전에 강의했던 기억을 지금 되살려서 하고 나왔잖아 이거. 다시 한번 경림이 가가. 두었다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다가 보존 등기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거나 수용 등기 하거나 하면 여기만 마치고 자 신탁 등기 써보자고. 신탁 등기는 그래서 쭉 봐서 일괄 신청이요 개별 신청이야.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인가요? 신탁 등기는 2개 기록해 하나만 기록해. 여러분들 일괄 신청이란 목적물 2개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록하는 게 일괄 신청이라고 하지 않았어. 신탁 등기는 내 토지를 수탁자에게 등기 맡기는 거예요. 물건 1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일괄 신청일 수가 없죠. 1개 물건은 수탁자에게 등기를 맡기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신탁 등기라고 하는 기재를 또 해야 되거든. 그건 단독 신청이다.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가서 뭐 인감증명서는 언제 제출하느냐 오늘 이따 배울 거라고. 인감증명서 뭐. 그러면 이 첨부 정보는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이런 것들은.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첨부해야 되고 자 제3자 승낙서 첨부할 때는 그 제3자의 승낙이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감증명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제3자가 승낙했을 때 그 승낙이 분명하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인감증명 그 제3자 인감증명도 첨부한다니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거 다음에 요거 하나만 갖고 설명할 거라고 이제 앞으로 다 이론이 끝나면 여기다가 멸실 등기 하면 쭉 같이 나와야 돼. 이제 멸실 등기 이런 것들. 그럼 그때가 언제가 될까? 금방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받고 아까 등기 신청 정보 이 얘기 설명 들었지? 등기 신청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을 신청 정보라고 하고, 신청 정보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지금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 내용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개 있었어? 13개. 그 임의적 기재사항은 내가 강의할 때마다 돈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돈은. 시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시간은 여러분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온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시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배워왔잖아. 이런 것들 다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것 좀 강의해주면 좀 머릿속에 담아두어. 그래서 여기에 일괄 신청이란 설명했어요. 일괄 신청이란 하나의 신청서에 물건 몇 개를 기재하는 거. 그래, 2개 이상 그걸 일괄 신청이라고 한다 하면 되지. 자, 이제 등기빌 정보 아까 설명했나? 그럼 이제 등기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등기빌 정보는 누가 제공하냐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해야 되는 경우. 다 같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봐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를 자기의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 강의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에게, 여러분들 소유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고, 교환가치 지배 권능만 넘기는 행위를 설정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배워왔어. 그러면 소유자가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 이 사람은 등기소에 가서 협력할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야, 이 사람이. 그럼 등기 의무자는 아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서 일련 번호 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럼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은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다해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해 주면 다 등기필 정보 제공해 줘야 돼. 다시 한번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가야 한다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지. 그냥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다 같이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이것만 딱 외우면 돼. 그러면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이전 등기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이전 등기 안 하고 반만 넘기는 수도 있어, 없어? 반. 그게 설정해 준다. 등기법 시간이니까 민법 하지 말고 등기법이나 해, 이놈아. 그러지 마시고,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으로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러면 사용, 수익은 기능만 넘겨주는 거 설정해 준다 그러지? 처분해주는 기능만 넘겨주면 설정해 준다. 그러면 소유자가 설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의무자로서 설정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소유자가 설정해 주거나 이전해 주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이번은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전세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전세권을 설정받아서.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그럼 전세권자가 저당권 등기해줘야 되겠지. 의무자지, 이 사람도. 그러면 전세권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자기 전세권을 담보로 잡혀서 전세권 밑에다가 1, 그리고 등기 실행은 부기 등기 하겠지, 이렇게. 앞에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1-1번 이제 저당권 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겠지. 이 사람이 권리자일 것이고. 그럼 전세권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도 돼? 아까 금방 또 얘기했는데 등기필 정보는 누구만 제공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소유자만, 다시 한다, 소유자만 아무나 제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소유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줘. 맞아? 그래서 소유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등기필 정보 제공해,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잘 들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기, 자, 여기 한번 봐볼까? 문제를 한번 봐보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 시에 필요해. 공동 신청 시에.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제공받은 자, 즉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에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등기필증을 과거에 받았다면 그것을 첨부 정보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도 있다. 맞아? 맞네. 아까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필증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자 신청을 하다 보니 만들어진 입법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유언에 따른 증여. 그럼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재석의 소포는 없다, 이렇게. 그러면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는가? 요한다, 요하지 않다, 그거야. 유증은 여러분 그냥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만 나왔을 때 보존 등기가 아니야. 이전 등기할 때는 전부 공동 신청이야. 이전 등기할 때는. 포괄 유증. 자, 어디? 포괄 유증에 의한 보존 등기. 포괄 수증자가 보존 등기 하려고 그래.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포괄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한다. 보존 등기.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여기는 보존 등기잖아.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증만 나와지 않았어? 그럼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니까, 자, 이전 등기인데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한대.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단독이다고 공동이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포괄 이런 거 사인증이요, 뭐 유증, 특정 유증 하지 말고 이전 등기만 나왔을 때 유증 나오잖아. 유증만 나오면 앞에 보지 말고 다 유증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는 다 공동 신청이야. 이해 갔나? 그럼 공동 신청이므로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겠지.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는 공동 신청해야 되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하지 않다, 틀린 거라고. 3번 보존 등기. 상속은 자, 보존 등기나 상속은 공동 신청이라고요, 단독 신청이라고요? 이따가 배워.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아까 의무자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거 꺼내서 기재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요게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아.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확정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인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은 거지. 그럼 이 판결서와 판결 확정서를 제출하고 단독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는 지금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갔으니까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갖고 간다면 이상하잖아. 그러므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 매수인이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매도인이 2주택 여러 문제로 빨리 등기를 해가야 돼.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해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을에게 빨리 등기 좀 해가라 라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받아두었던 등기필 정보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 이렇게.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셨나?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나? 매도인을 생각하면 돼.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 안 해가므로 빨리 등기 좀 해가라고 판결 좀 내려다오, 이것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안 갖고 있다고? 제공할 필요 있다 해야지. 그러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혼자 가지? 그럼 매도인 데리고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갔더니
매도인 데리고 와라 그러면 매도인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럼 안 오니까 내 판결을 내렸는데 이씨.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는데 누가 갖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갖고 있으니까 감이 좀 안 왔을 거라고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실력을 쌓아 가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별 정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그럼 아까 등기필 정보는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동 신청하기 전에 단독 신청을 먼저 외워버리자고 이게 단독 신청을. 그러면 공동 신청이 조금 가벼워져. 그래서 쉬는 시간 되기 전에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외워본다. 판결, 수용, 보존 등기, 상속, 신탁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외워본다. 판수 보상, 심표표. 이게 단독 신청이야. 아까 판결의 경우에는 혼자 가도 된다고 그랬지. 판결. 그 다음에 토지를 국가가 공공 취득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건 수용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수용해갔다, 국가가 수용해갔다면 갑이 토지 뺏긴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 오겠냐 안 오겠냐 뺏긴 사람은. 그러므로 수용은 기업가이든 개개의 기업이 토지를 수용했다면 기업가라고 하고 공공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수용한 기업가 있잖아. 이 사람이 혼자 가도 된다고 단독 신청. 그러니까는 여기는 등기별 정보 제공할 필요 없지. 자, 이거 본다. 판결, 수용, 보존 등기. 그러면 상속 등기는 자기 혼자 아버지하고 같이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 가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고 신탁 등기. 요 갑의 토지를 을에게 이렇게 얘기해. 을아, 내 토지를 네 이름으로 등기해 줄 테니 네가 이 토지 네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적당하게 수익이 나서 처분 오면 돈으로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걸 신탁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밑에다가 신탁 이렇게 쓰고 갑과 을 사이 약속 있잖아. 그런 거 신탁 원부를 따로 등기관이 다 기재하는 거라고. 이것을 신탁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등기 신청 서류 하나에다가 수탁자 누구누구 썼을 거 아니야. 수탁자 혼자 가서 신청하므로 공동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 신청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물이 멸실되었어. 또는 건물이 증축되고 그러면 건물에 표시 변경 등기 할 거 아니야. 그 누가 할 필요 없잖아. 표시 변경 등기는 혼자 가는 거니까 항상 주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얘기하던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외워본다. 다 같이 판수보상, 심표표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여기는 등기필 정보가 제공할 필요 없지. 단독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도 제공할 필요 없어.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이걸 먼저 외워줘야 돼. 그럼 인감증명은 언제 제공하냐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확실히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자 다시 한다.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한다고? 아무나 소유자만 의무자로서 등기에 협력할 경우에만 제공을 해. 이해 가셨나? 그럼 만약에 전세권자가 의무자로서 등기에 협력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고 할 필요 없다고. 없어. 소유자만. 왜냐하면 소유권이 중요한 거니까. 소유권 넘어가면 큰 문제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소유자만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뭐까지 제공을 해? 인감증명까지 제공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자 한번 외워본다. 판수보상, 심표표. 나는 이렇게 외우고 다녔어. 판수보상, 심표표 외우고 다녔더니 다 외워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하려고 외운 것이고 나는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은 단독 신청한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고 쉬었다 합시다.